자, 아까 하던 문제풀이 중에 하나만 더 풀고 오늘 등비합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14-4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 그어서 즉 구등분을 하겠다는 소리죠. 구등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버린대. 근데 그걸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구등분된 작은 정사각형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지. 자, 이거 말뜻 이해되나요? 처음에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정사각형이 한 변에 4인데 얘를 세 줄로 쪼개서 구등분을 해서 정사각형 9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가운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빼겠다는 소리.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계속 이 짓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각각에서 또 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 각각에서도 똑같이 주면은 두 줄 그었을 때 이 가운데를 빼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도 빼버리죠. 이 가운데도 빼버리죠. 이렇게 되겠죠? 이미 성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냥 뉘앙스만 알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행동을 했을 때 변화를 계속 관찰해볼게. 그럼 맨 처음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넓이는 얼마겠어? 16이겠죠? 4, 4, 16. 다음 딱 하나. 요거를 제외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9등분에서 하나를 날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머지 9분의 8이 되겠죠. 괜찮죠? 한 번 실행을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되겠을까요? 그럼 지금 남은 넓이는 16 곱하기 9분의 8이었어. 근데 각각의 넓이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돼? 또 9분의 8을 해줘야겠죠. 그럼 그게 뭐다? 각각이 9분의 8이 되니까 전체 입장에서도 9분의 8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된다? 두 번째는 이 값에다가 9분의 8을 한 번 더 곱해줘. 그 뉘앙스 이해되나요? 남아있는 거의 넓이는 이제 전체의 9분의 8이 되는 겁니다. 대충 이제 보이지? 이 다음 또 하면 어떻게 됐어? 여기에 9분의 8을 또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짓을 몇 번 하래? 이 짓을 20회 실행하래. 20회. 다음 20회 하면은 20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6에 9분의 8이 20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등비수열 계산하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는 애초에 초항이 한 번 실행했을 때 9분의 8이 처음 곱해진 게 초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는 두 번 곱한 거고 20번째는 20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정리해서 쓴다면 3의 제곱이죠? 그럼 3의 40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의 3제곱이죠? 그럼 2의 60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 앞에 2의 4제곱이 있으니까 2의 64제곱이다. 뭐 이렇게까지 쓰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앞에 거 쓰고 퉁치면 되고. 저거는 어떻게 결정하냐? 보통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보기에서 보통 저렇게 정리된 꼴을 원하면 저걸로 하면 됩니다. 보기에서 그냥 이렇게 줬다고 이외로 답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또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 다음에 그것의 합공식을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열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항은 A고요. 공비가 R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할 건데요. 자, 그럼 S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SN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계산할 건데, 그럼 뭐 냅다 계산이 되면 좋겠지만 바로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뭐랄까 접근 방향을 좀 소개를 해줄게요. 자, 주어진 SN에다가 R을 곱할게요. 그럼 얘네들한테 R이 다 곱해지겠지? 그럼 얘는 AR이 될 거고, 얘는 AR의 제곱, AR이 세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그걸 쓸 거야. 이게 쓸 건데, 한 칸 그냥 밀어서 쓸게요. 자, 얘한테 R 곱하면 AR. 얘한테 R 곱하면 AR의 제곱. 얘한테 R 곱하면 AR의 세제곱. 그리고 얘 앞에 거에다가 R을 곱하면 AR의 n-1제곱. 그리고 이 친구가 R 곱하면 AR의 n제곱. 괜찮죠? 어려운 행동한 거 아니지?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자, 이 둘을 그 다음에 뺄 겁니다. 그럼 좌변끼리 빼면 어떻게 돼? SN에서 R, SN을 뺀 거니까 1-R의 SN이 될 거고요. 자, 우변끼리 빼면은 똑같은 게 다 지워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 맨 앞에 A랑 맨 뒤에 AR의 n제곱이 남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SN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1-R분의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걸 이제 공식으로서 외워야겠죠? 자, 방금 그냥 쓴 거 공식 그대로 써볼게. 자,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저거 그대로 쓸 거야.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하자. 자, 근데 보통 이게 분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저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그럼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때 얘네들의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일단 분모는 뭐가 된다? 공비 빼기 1이고요. 난 분자는 뭐가 된다? 첫 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1 한 거를 곱해줍니다. 외워야 해요. 근데 쟤를 뭐 이 형태도 있고 쟤도 써도 되죠?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똑같은 공식이야. 근데 왜 굳이 두 번 쓰냐? 보통 얘는 언제 쓰냐? R이 1보다 클 때 저 공식으로 냅다 쓰고요. 보통 얘는 언제 쓴다?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공식을 씁니다. 알겠나요? 물론 얘가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둘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차피 똑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썼을 때 식 정리가 좀 깔끔하거든요, 각각. 그래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이때 봐봐. R이 1보다 크다지? R이 1보다 작다지? 근데 R이 1이다는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왜?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럼 R이 1일 때까지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돼? 첫 항이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n번째 항도 그냥 A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됐냐? R 곱하기 n이 됩니다. A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A가 n번 곱해집니다. 언제? R이 1일 때.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기본 베이스. 근데 보통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고쳐 쓰면 되고, R이 1일 때만 딱 인식을 하면 되죠. 어차피 그냥 같은 수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외웠나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죠. 써놓고 할까? 써놓고 하자. 써놓고 문항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형태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시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단순 공식 암기 계산? 뭐 이해라고 해봐야 그냥 등비수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고, 그 다음은 그냥 계산이에요. 단순 공식 계산. 그 공식을 잘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역시나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자, 내가 그럼 이 합공식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공비, 첫항, 항의개수. 공비, 첫항, 항의개수. 등차 수열일 땐 뭘 알아야 됐어? 2분의 항의개수, 첫항, 끝항. 오케이? 2분의 항의개수, 첫항, 끝항. 근데 등비 수열일 때 합은 공비, 첫항, 항의개수. R-1분의 초항 곱하기 R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가봅시다. 기본 14-5거든요. 자, 이 친구의 그럼 딱 세 가지를 보자고. 자, 초항 얼마? 1이에요. 자, A로 쓸까? A로 쓰자. 자, 그 다음 공비는 얼마겠어요?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항의 개수는 몇 배일까요? 항의 수? n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2분의 1에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제곱이니까 이것만 해도 n개죠? 근데 거기 앞에 하나가 동그랗게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합은 r이 1보다 작네? 그럼 얘로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깔끔하다고.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은 1이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r의 항의 개수죠. 그럼 지금 분모가 2분의 3이니까 앞에 3분의 1을 곱한 상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n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뭐 답이 더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자,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의 100제곱이래. 자, 이거 아마도 이걸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답 얼마야? i 아시죠? i 몇 개 반복? 4개 반복. 그래서 1부터 100까지지? 그럼 그거 합 0이에요. 그래서 답 1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빠르잖아. 굳이 이걸 등비합으로 갈 필요는 없죠? 그래도 뭐 하라는데 해봐야지. 물론 이때는 공비가 뭐야? 초항은 1이고 공비가 i죠, i. 그럼 i는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없어요. 그래서 뭘로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요? 항의 개수 101개입니다. 공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넓이 공식을 써보면 위에 걸로 할까요? i-1분의 1-i분의 초항 1이고 1-i의 101제곱이 되겠죠? 그럼 i의 101제곱 같은 경우는 4개씩 반복을 시켜보면 뭐랑 같다? i의 1제곱과 같다. 그럼 분모 문제가 똑같네? 그래서 답은 1이네. 등비합으로 굳이 풀어보면 이렇게 풀린다. 자, 세 번째.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1024까지. 자, 이 친구도 3개만 따지면 되죠? 초항 2구역, 공비 2구역. 항의 개수 몇 개일까? 요것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이의 1제곱, 이의 2제곱, 이의 3제곱, 이의 10제곱. 10개입니다. 자, 합공식 써보면은 지금 저거 계속 되풀이해야 돼, 머릿속으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괜찮나요? 자, 분모는 1이니까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뭐 계산까지 해주면 1024의 2배니까 2048 빼면은 2046이네. 오케이?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옆에 거 하나만 더 하고 개념을 또 작성을 해드릴게요. 자, 14-6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가 아니구나.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80이라고 할 때 SN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뻔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A2, A4 AR의 세제곱 20 A4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 80. 자, 이 둘을 봤어. 그럼 둘의 관계성이 보이나요? 자, 이 뒤에 친구를 R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보이나요? 똑같은 애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20이니까 R제곱이 얼마다? 4다.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죠? R은 2다. 이런 거 좀 써주는 게 좋고. 아, 참고로 저번 테스트에서 감점됐던 것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감점을 시킨 거예요. A가 변의 길이니까 A는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안 써서 점수를 까신 거고. 근데 까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참작했습니다. 정상 참작. 자, 끝난 게 아니구나. 자, 공비가 2입니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 값은 어떻게 나와? 2A에다가 8A, 10A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N까지 써보면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을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다. 뭐 하는지 알겠나요? 지금 대단한 거 안 해요. 초항 찾고 공비 찾고 항의계수 찾아서 공식 스테이. 되게 메커니즘 자체가 가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첫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요. 첫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고요.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3일 때. 첫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혹시 이거 등차 수열에서 이 비슷한 스타일의 문항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항이 5개, 얘는 10개, 얘는 15개 합이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항을 내가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묶어서 다시 합을 만들면은 걔네들끼리 다시 등차 수열을 이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항 5개씩만 보자는 거. 그럼 첫 항부터 몇 항까지? 5번째 항까지의 요 합이 1이야. 그리고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3이죠. 그러면 5번째 이후 6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32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항이 몇 개? 5개. 여기도 몇 개? 5개. 그럼 얘네 이 5개가 정확하게 몇 개씩 얼마 차이 나냐? 아래 5제곱만큼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공비가 얼마야? 32죠? 그럼 이 다음에 5개로 넘어갈 때도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 32를 곱해주죠. 그래서 A11부터 A15까지의 합은 32의 제곱 1024가 됩니다. 그래서 첫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1, 32, 1024를 더해서 1057이다. 맥락 이해되나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인식을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1이라고. 그리고 첫 항부터 10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부터?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는 33에서 1 빼니까 32라고.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맨 앞에 A고 여기 A 아래 5제곱이잖아. 그럼 아래 5제곱 곱해지고요. 여기 맨 A 아래 4제곱에 A 아래 9제곱이잖아. 총 아래 5제곱씩이 다 곱해주면 된다. 그럼 그 짓을 또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이 아래 5제곱을 곱해보면은 A 아래 10제곱부터 A 아래 14제곱까지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뭘 곱하는데? 아래 5제곱을 곱하는데. 근데 그 값이 얼마니까? 32니까 여기가 32에서 30을 곱한 1024가 된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수직선상에 표현한 게 지금 이 풀인 거예요. 논리는 이해되나요? 5개씩 묶은 것들이 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5개 1이죠? 그 다음 5개는 30인 거고요. 그 다음 5개 이거끼리 등비수열. 근데 최종 답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이 15개 합이니까 싹 다 더한 걸로 답을 쓴 겁니다. 이게 부분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느낌 알겠나? 그런 개념. 별거 없죠? 자, 오늘 개념적으로 할 건 한 딱 2개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뭐 조금 빠르게 수업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거 살짝 맛배기 플러스 백지 테스트 개념 어차피 또 수요일에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또 반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뭘 했었냐? SN과 AN의 관계식을 썼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다 이거 갔었죠?
이거는 어딜 가나 항상 쓸 수 있는 거야. 등차, 등비 상관없이 모든 수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등비 수열에서의 SN이다. 자, 기본 문항들은 우리가 이번 숙제에서도 있었어. 저 풀이 문항의 기본 접근이 뭐냐면 문제에 SN이 대놓고 주어져요. SN. 그 합에 대한 식 자체가 주어진다고. 근데 그 식의 형태가 어떤 식이면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그걸 보자마자 아 얘는 등차 합이구나. 등차 합이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찾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마찬가지인 거야. 등비 수열도 저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모양만 보고 아 얘는 등비 합이구나 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N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그냥 풀어서 쓸 수 있거든. 근데 지금 R-1분의 A랑 R-1분의 A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얘를 편의상 어떻게 쓰냐?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요런 걸로 써줍니다. 논리 이해되나요? 오케이. 따라서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그 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 SN이 어떻게 생겼다? A 곱하기 R N제곱 마이너스 1꼴이다. 그럼 아예 이렇게 묶어서 써도 돼요. 자, 이런 형태일 때 아, 이 형태가 뭘 이루는 거다? 등비의 합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등비 합인 걸 알았잖아. 우리는 뭘 찾을 생각을 해야 돼? 공비하고 첫 항을 찾으면 되죠? 자, 공비는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이게 공비야. 어디를 보면 돼? 저 N제곱 밑에를 보면 돼. N제곱 밑에. 그러니까 등비 수열 볼 때랑 똑같죠? 그럼 첫 항은 어떻게 보면 돼? 1 대입하시면 돼. 느낌 알겠나요? 등비 합이 주어진다면 아, 저기가 공비구나. 왜가? 1 대입하면 첫 항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등비 일반항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상수항이 없는 형태는 등차수열이 바로 보였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등비수열의 합 중에 딱 초항만 제외하고 등비수열이 되는 꼴이 있습니다. 자, SN이 어떤 꼴이냐면요. A 곱하기 R의 N제곱이고 여기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등비수열 꼴이라고. 근데 여기가 뭐로 나오냐? B로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A가 아닙니다.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B가 마이너스 A면은 걔는 등비 합이죠? 근데 이 뒤에가 상수만 형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떤 형태냐? 얘도 첫 항을 제외한 등비수열의 형태가 됩니다. 첫 항을 제외하고 등비수열이 돼요. 느낌은 알겠나요? 자, 어찌됐든 간에 등비수열이라는 인식이 들든 안 들든 몰라. 모르면 이걸로 풀면 돼요.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풀면 돼. 어떤 상황이든 적용 가능해요. 저 풀이도 보여는 드릴 거야.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유형까지 풀고 필기를 할게요. 자, 14-7 한번 봐봐. 이거 14-7. SN이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1번.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빨리 푸는 거. 자, 이게 이 구조를 만족하나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구조를 만족해?
이런 형태야. 되죠?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아, 얘는 등비 합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 자, 우리는 뭘 찾을 생각한다고? 공비 찾을 생각을 하지? 공비 얼마? 이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그냥 R은 3이에요. 그럼 초항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1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입니다. 그럼 그때 1바닥 쓰면 되죠? 끝. 오케이?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면 되냐? SN에서 SN-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풀 수 있으면 이게 당연히 좋고, 그냥 기억 안 나. 그럼 이렇게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자, SN제곱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어차피 이 상수는 서로 지워지겠지.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아니라 다른 수가 왔어. 뭐 7이든 뭐 3이든 4든 5든 8이든 다른 수가 왔어. 어떻게 돼? 둘을 빼는 순간 저 상수가 지워지겠지. 그니까 이렇게 주어지나 여기가 뭐 이렇게 주어지나 이때 A에는 똑같이 나온다. 단 뭐는 달라? 첫 항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첫 항을 제외하면 등비수열 꼴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기는 첫 항도 등비수열입니다. 구하는 거 보여줄게. 자, 그럼 마일 사라질 거고 남는 건 3의 n제곱하고 3의 n-1제곱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 뺄셈 나오면요. 둘을 공통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3의 n-1이 공통이니까 3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 나오고 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거 풀 때는 여기 n2 이상이고요. a1일 때를 따로 써줍니다. 그럼 n2 1일 때 구해보면은 2가 되니까 어차피 이거 1부터 성립하더라. 이런 논리인 거예요. 자, SN 주어졌을 때 풀이 논리 알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2번은 뭐 바로 보면 되죠? 2번은 그냥 형태만 써줄게요. 자, 2번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Sn-1이 뭐랑 같은 거야? 이 n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 Sn이 어떤 꼴이야? 이 n제곱 마이너스 1 꼴이지? 그 이 구조랑 그대로 적용되죠? 그럼 초항공비 찾으면 돼. 자, 그럼 이거를 왜 굳이 외워야 하냐? 그 14- 밑에 유제 봐봐. 유제 14-13 봐봐. 봤어? 자, SN이 어떻게 주어져 있대? 3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k래. SN이 그냥 주어진 거야. 근데 뭐래? 얘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이래.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됐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바로 보인다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 구조가 되려면 어떤 꼴이어야 된다고?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A로 묶여서 Rn-1 돼야 하는 꼴. 그러려면 저 K가 얼마여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래야 앞에 3을 묶었을 때 2n-1이 되잖아.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식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저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다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식의 구조를 몰라?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아까 SN에서 SN-를 빼는 풀이 있었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요거까지 지금 씁시다. SN 구조까지. 자, 이거 이렇게 놓으시고요. 사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총 6가지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등차 수열 일반항, 두 번째 등차 중항, 세 번째 등차 합, 네 번째 등비 수열 일반항, 다섯 번째 등비 수열 합, 여섯 번째 요 등비 합 형태. 아니,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거기에 더불어서
등차 등비의 SN의 형태 8가지 저거까지 외운다 치면. 근데 이게 막 아예 막 서로 연관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구조기 때문에 외우는 게 그렇게 버겁진 않아요. 대신에 보통 처음 했을 때 일단 대부분 무난하게 하거든요. 그냥 괜찮네. 지수로 삼각함수에 비하면 완전 꿀이네. 이러면서 막 해. 대신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게 등차랑 등비를 가끔씩 이제 혼동을 해. 등차 문제인데 등비를 풀고 앉아있고, 등비 문제인데 등차를 풀고 앉아있고, 등차 공식을 등비 공식처럼 쓰고 있고, 등비 공식을 등차처럼 쓰고 있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다. 자, 그럼 이 등비수열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을 하나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개념을. 원리합계다. 원리합계. 원리합계. 자, 저 말뜻이 뭔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원리합계? 참고로 저거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금이라는 의미고요. 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계, 더한다. 내가 원금을 얼마씩 저축을 해요. 근데 그 돈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자가 붙어. 보통 우리가 예금을 넣거나 적금을 넣으면 저 계산을 주로 하는데, 예금을 넣었을 때 연에 뭐 몇 % 이자가 붙는다.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 이자가 그냥 처음 더 넣은 돈의 원금에만 붙는 게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자율이 연이율 뭐 3%래. 그럼 1년 지났을 때는 얼마가 붙는다는 거야? 3%니까 100분의 3만큼이 추가가 되겠죠? 1년 지나면 이만큼 붙어. 근데 2년이 지나면은 이 이자 붙은 거에 3%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 3년 지나면 그 이자 붙은 거에 또 3%가 들어가니까 세제곱이 된다. 10년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금에 대한 얘기인 거야. 처음 돈을 넣었을 때 연이율이 이렇게 붙는다면 복리로 붙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리. 단리, 복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리는 사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원금에 3%만 계속 붙는 거지. 즉 매년 3만 원씩만 계속 얘는 붙는 거예요. 단리법으로 계산한다면. 근데 복리법은 이자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단리보다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얘기죠. 처음 100만 원에 3%는 3만 원이야. 그럼 매년 3만 원씩 받냐? 이게 단리법. 그 다음에 처음 100만 원에 3%는 103만 원이 됐겠지. 1년 지나면. 그럼 거기에 또 3%가 붙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0만 원의 3%보다 이자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겠지. 그게 복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산할 때 웬만하면 이 복리법으로 계산을 해요. 단리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자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다. 그게 원리합계의 기본 세팅이야. 자, 그럼 이거 예금이라는 예적금 차이는 아시죠? 나는 학생 때 정확히 몰랐거든. 지금이야 나이 먹고 하니까 아는데. 자, 예금이라는 건 뭐냐? 그냥 큰 돈, 목돈 하나를 그냥 넣어놔. 그걸 넣어놓으면 뭐 1년이나 뭐 2년 해가지고 기간 정해놓고 그 딱 뭐 1년치 이자만 한번 붙는 거야. 그리고 뭐 2년이다 하면은 뭐 1년 붙고 또 1년 붙어서 총 2년 붙는 거야. 즉 돈을 한 번에 넣고 끝. 근데 적금이란 개념은 뭐예요? 다달이 혹은 몇 년이 혹은 보통 다달이야. 다달이 얼마씩 꾸준하게 는다는 거야. 그럼 차이점은 뭐냐? 맨 처음 넣은 뭐 달달이 내가 50만 원씩 넣는다고 쳐봐. 그럼 첫 달에 넣은 50만 원과 두 번째 달에 넣은 50만 원, 세 번째 달에 넣은 50만 원 이렇게 있어. 근데 총 12개월, 1년을 낼 거야. 그럼 첫 달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몇 번 붙어? 12번이 붙어요.
다 복리로 붙은댔잖아. 첫 달에 이자 붙고 그 다음 달에 제곱으로 붙고 세제곱으로 붙고. 근데 두 번째 달에 넣은 거는 그거보다 한 번 적게 붙겠지. 11번이 붙고. 세 번째 넣은 건 10번이 붙고. 차이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금은 돈을 다달이 넣는 거기 때문에 넣는 금액마다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하겠다. 이게 원래 합계의 개념인 거예요. 논리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원리 합계 의미는 이제 이해를 했고,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금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금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일단 원금이 필요하겠죠. 자, 원금을 A만큼 낼 겁니다. 이자율이 있어야겠죠? 이자율이 뭐 R%라고 하면 해볼게. 1%. 퍼센트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 1%로 하자. 1 플러스 이것도 애매하다. 자, 이자율이 R%야. 그리고 횟수 몇 회? N회 입금을 한다. 뭐 이해되나요? 그냥 조건을 지금 깔아놓은 거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합계산 한번 해볼게. 자, 1회차 2회, 3회, N회 갑니다. 자, 1회에 A를 넣었어. 그죠? 원금에 A를 넣었어. 자, 그 다음에 2회가 됩니다. 자, 이 1회, 2회는요, 내가 왜 굳이 1회, 2회라고 쓰면은 보통 이게 문제마다 달라서 그래. 어떤 문제는 이게 다달이 월 이율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넣는 거. 어떤 문제는 연 이율로 주는 거. 연마다 넣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문제 구조에 맞춰서 가면 되니까 1회, 2회. 이게 첫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회 A를 넣었어. 자, 2회차가 됐습니다. 2회차가 되면은 이 첫 회에 넣은 거에 이자가 한번 붙지.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R이 붙어요. 느낌 알겠나요? R%면은 100분의 R 잡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회차에 돈을 또 넣는 거. 끝이 아니라 계속 넣는 거. 언제까지? N회, N번까지. 자, 3회차가 됐습니다. 그럼 처음 넣은 돈에는 이자가 또 붙겠지. 그럼 이자가 2번 붙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오케이? 그리고 3회차에 또 돈을 넣는 거. 대충 느낌 오지? 자, 이 짓을 몇 번? N번 합니다. 자, N번째 돈을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N-1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거에 넣은 돈은 N-2제곱이 되겠죠? 땡땡땡땡땡 해서 또 넣겠지. 뭔 개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어려워하는 거 알거든? 나도 학생 때 뭔 소린가 했어. 근데 차분하게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첫 달에 돈을 넣었죠. 그리고 걔는 이자 다달이 계속 붙을 거야. 뭐 연년이가 될 수도 있고 다달이가 될 수도 있고 붙어. 그래서 N회차까지 왔을 때 이자가 N-1번 붙은 거야. 근데 두 번째 넣은 거는 얘보다 한 번 적게 붙을 거 아니야, 이자가. 그래서 N-2번 붙은 거야. 세 번째 넣은 거에는 얘보다 또 하나 더 적게 붙겠지. N-3번 붙겠죠? 땡땡땡 해서 바로 전 달에 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것도 써줄까? 자, 바로 전 달에 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N회 입금을 하니까 넣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가끔 문제를 꼬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돈을
넣은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빼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일단 논리만 한번 봐봐. 보통 말일에 빼요. 말일에. 그치? 근데 처음에 집어넣을 때 말일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달로 얘기를 할게. 그럼 1월 말에 돈을 집어넣고 2월 말에 집어넣고 3월 말에 집어넣고 마지막 거 N월 말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꺼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돈을 넣자마자 그럼 꺼내는 거잖아. 마지막 달은. 의미가 있나? 없죠. 이건 그냥 넣었다 뺏는 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말일에 애초에 말일부터 시작을 해서 넣어. 그럼 마지막 거는 그냥 넣었다 빼는 그냥 느낌인 거야. 그런 경우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입금을 초에 합니다. 월초에 넣어요. 월초에. 입금을 초에 넣어. 근데 꺼내는 건 무조건 언제 꺼내냐? 말일에 꺼내.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자, 1회 초, 2회 초 할 때마다 이제 한 회차 지날 때마다 이자가 한 번씩 붙지? 근데 이제 N회 초에 넣었지? 그거 넣고 바로 꺼내는 게 아니야. 언제 꺼내? 만약에 연초에 넣었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연말에 꺼내겠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서 이자가 한 번이 더 붙어.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돈을 넣고 다시 이대로 꺼내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N회를 입금하고 이 마지막 거에도 한 번 이자가 붙게끔 놔두겠다는 소리야. 그럼 맨 처음에 넣었던 돈에는 이자가 총 몇 번 붙는 거야? N번 붙겠죠. 두 번째 넣은 거에는 이자가 N-1번 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마지막에 넣은 거에 이자가 없었잖아. 근데 어쨌든 뭐 1회 차만큼 지난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이거 논리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 넣고 이자가 붙을 거 다 붙었잖아. 이제 받아야지. 저축의 성과를 이제 만끽해야죠. 그럼 이제 다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의 합을 구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받을 원리 합계인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합계. 자, 그럼 그 합을 어떻게 계산하겠어? 뭘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자, 그러면은 등비 합을 구하려면 우리한테 알아야 될 거 3개 있었죠? 공비, 초항, 항해개수. 공비는 뭘까요? 이게 공비입니다. 1 플러스 100분의 R. 자, 그래서 합을 써볼게. 공비 빼기 1이죠? 그래서 분모에는 100분의 R이 생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초항입니다. 초항이 여기였으면 A였겠지. 근데 이자가 한번 붙는 순간 초항이 누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이자 한 번 붙은 거. 이게 초항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괜찮아요? 논리? 자, 그리고 공비, 아까 공비 얘기했었죠? 1 플러스 100분의 R.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R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몇 번 넣었어? N회 넣었죠? 마지막에 이자 한 번 붙었을 때 돈 안 넣었지? 그럼 항해개수 몇 개인 거야? N개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게 원리 합계. 이 합은 뭘로 계산하면 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을 한 거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막 복잡한 저 원리 합계를 막 생각해서 저 공식화 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야. 그럼 뭐다? 초항이 뭐지? 공비가 뭐지? 항해수 몇 개지? 이거 생각하면 된다. 근데 생각보다 막말로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해놨지만 이거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3개 주는 거거든. 3개 줘요. 원금 얼마고 이자율 얼마고 몇 번 돈 넣는지 줘. 그럼 이걸로 바로 여기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봐. 내가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초항은 이거가 아니라 이거의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초항인 거야. 아, 초항 완성. 그 다음에 연이율은 그 공비는 뭐다? 이자율이 R이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가 3%야. 3%면은 1 더하기 100분의 3이죠? 그럼 1.03이 R 그 공비가 되는 거야. 1.03. 공비도 찾았어. 항의 개수 몇 개? 더 쉽잖아. 항의 개수 여기 써있잖아. n는 어때? 그럼 n가 항의 개수. 그럼 초항 알지? 공비 알지? 항의 개수 알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나왔다. 이걸 인식을 하면 돼요.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이해되나요? 자, 문제 들어가기 앞서 한번 이거 적어놓고 갑시다. 원래 적어놓고 문항에 어떻게 해서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논리를 암기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잖아.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쓰라는 게 아니야.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이 공식 나오는 게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일정하게 넣는데 넣는 금액은 계속 일정할 건데 대신에 앞에 넣는 금액은 그만큼 이자가 더 붙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직전에 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고 처음에 넣은 금액에는 이자가 n번 붙었다. 그걸 다 더하려고 봤더니 이게 등비 합공식이 되는구나. 그럼 공비가 뭐지? 아, 이자율로 만들어지는 게 공비구나. 그럼 초항은 뭐지?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초항이구나. 항의 개수는 뭐지? 몇 회 돈을 넣느냐. 그게 항의 개수구나. 그걸 인식하면요, 문항 푸는 게 바로 납득이 될 겁니다. 자, 14-8로 한번 봐볼게요. 연이율이 R이에요. R 퍼센트로 굳이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좀 더 깔끔하게 계산하라고. 자, 그때 매년 초에, 봐봐, 여기도 뭐라고 했어? 초라고 써있죠? 매년 초에 A1씩 적립을 한다. 그때 N년 말이죠? 말.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원리학계 총합은, 자, 원금이 A고요. 이자율이 R이고요.
그리고 n번 n년 동안 넣습니다. 그냥 공식 그대로 가면 돼.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원래는 아까 내가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갔잖아.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공비를 어떻게 보라는 소리야? 1 플러스 그냥 R로 봐라. 퍼센트로 안 준 이유가 저렇게 그냥 써준 거예요. 연이유를. 그럼 어떻게 되냐? 공비가 1 플러스 R이거든요? 빼기 1분의 초항이 뭐예요? 처음 원금에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초항인 거야. 그다음 공비가 뭐였어? 1 플러스 R이었어. 그게 몇 번 들어갔어? N번 들어갔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그냥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네요. 보통은 R%라고 주어지면 걔는 0.03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분의를 조금 생략해서 써준 구조. 그럼 문항에 바로 적용해볼게. 자, 14-14 봐봐, 유제. 유제예요, 밑에 유제. 그대로 가는 거야. 월이율. 이율이 얼마래? R이 0.2%.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넣는데? 100만 원씩 넣는데. 자, 몇 번 넣는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5년이죠. 몇 번 넣는 거야? 월이율입니다. 60번 넣는 거예요. 그쵸? 이게 월마다 넣는 건지 연마다 넣는 건지는 문제에서 정해줄 거고 그걸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이제 넣을 거고 매월 1일에 넣죠. 그 다음에 만기일은 언제? 마지막 하고 한 달 뒤에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렵잖아. 말이 어려운데 이게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매월 초에 적립을 하고 받는 거는 마지막 말일을 받는다. 그럼 이게 넘어가는 이유 이해되시죠? 왜 초에 넣는데 말에 받는지? 마지막까지 이자를 한 번 더 받기 위함이다. 그 개념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뭐 단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1개월 후다. 그냥 이거예요. 한 달 더 지나고 받겠다. 그 개념을 저렇게 말로 풀어 써준 거예요. 좀 바로 가봅시다. 공식 바로 가볼게요. 자, 0.2%란 소리는 공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1.002가 된다는 소리예요. 100분의 0.2니까 1 플러스 R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써보자. 자, 합은요? 공비 빼기 1이죠? 얼마? 이거 빼기 1이니까 0.00인 거야. 구조 보여? 합 공비가 1.002 그러니까 등비 합공식 쓸 때 공비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다음 첫 항이 뭐예요? 첫 항, 초항. 첫 항은 100만 원에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예요. 이게 첫 항.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 넣었어? 60번 넣었어. 그럼 아래 60제곱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은 오로지 뭘로 푸는 거야? 등비 합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등비 합공식이라는 거예요. 합공식을 당연히 여러분은 물론 오늘 처음이라 바로 안 외워졌겠지만 합공식은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외워질 거예요. 합공식을 외웠는데 원리학계를 따로 생각한다? 그거는 바보지. 원리학계도 그냥 등비 합공식이구나. 그럼 등비 합공식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 뭘 찾을 생각을 해?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찾을 생각한다고. 그럼 초항은 뭐다? 이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 한번 붙은 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는 뭐다? 곱해주는 형태 1 플러스 R꼴이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몇 개다? 입금하는 횟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에요. 그래서 뭐래? 1.002의 60제곱을 뭐라고 하는데? 1.13이라고 하네. 이거 1.13. 자, 그럼 계산해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럼 100 곱하기. 자, 2로 약분해주면 여기 501. 501이고 곱하기 1.13에서 1 빼니까 0.13. 0 2개, 0 2개 해주니까 501이랑 13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5일은 5, 5, 3, 15, 65. 0일이니까 만원. 6,513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원씩 저축을 해요. 5년 지나면 6,500을 벌 수 있대. 나름 해볼만 하네. 하지만 매달 100만원씩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별거 없죠? 이런 계산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본 14-9죠? 자, 이거는 뭐 말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우선은 반값만 지불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한 달부터 6회 나눠서 갚기로 했대. 그럼 단순하게 120만원 먼저 냈고 6회로 나누면 20만원씩 6번 내면 되잖아. 그쵸? 이런 아주 단순한 계산을 놔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240만원을 바로 통으로 받았으면은 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6개월치 손해를 보지 않냐. 그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 6개월치를 이자율 쳐서 달라. 이 논리인 거예요.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괜찮나요? 120만원을 지금 더 받아야 되잖아. 근데 120만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6개월치 이자까지 쳐서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이제 긁으면은 몇 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그때 막 무이자 몇 개월 이런 단어 들어봤죠? 진짜 말 그대로 그거야. 내가 예를 들어 150만원짜리 샀어. 그래서 내가 3개월 무이자를 해. 그럼 다달이 50만원씩만 갚으면 끝인 거지. 근데 매달 50만원씩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12개월로 할부를 긁었어. 근데 12개월 정도면 무이자를 잘 안 해줘요. 그럼 무이자를 안 한다는 소리는 뭐다? 딱 이 개념이야. 그럼 12개월에 나눠서 넣을 건데 대신에 그 12개월 동안 원래 150이지만 이자 붙는 것까지 감안해서 너가 갚아라. 이 개념입니다. 신용카드가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10개월로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150인데 10개월이면 15만원씩 내면 딱 맞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15, 그 150에 10개월치의 이자가 붙은 걸 10으로 나눠서 갚아야 돼요. 뭐 대략 대충 뭐 16만 뭐 이자가 한 2만원 붙었다고 치면은 20만원 붙었다 치면 170인 거지. 그러면은 다달이 뭐 17만원씩 갚아야 된다. 15만원씩이 아니라 더 이자까지 추가로 갚는 거야. 그거를 문제로 바꾸는 게 14-9입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 거야? 120만원 남은 거죠? 어차피 120만원 준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그 6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그럼 120만원에 6개월 맞지? 6회로 나누니까 이자가 붙어. 연이율 얼마씩? 0.4%니까 1.0040 붙어. 그럼 그게 6번이 붙는다. 이게 내가 갚을 금액이야. 갚을 금액. 논리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얼마씩 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자, 그래서 매달 넣는 금액을 뭐라고 할까? 문제 주어진 문자로 할까요? 주어진 건 없네요. 그래, 답안에 있는 걸로 하자. 자, 매달 X1씩 넣는다고 합시다. X1. X 만원으로 하자. 만원으로 해야 저 뒤에 단위를 안 써도 되니까. X 만원씩 넣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넣죠? 근데 어떤 구조로 넣는 거야? 원리합계 구조로 넣는 거야. 얘도 똑같은 거지. 처음에 X만원 넣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을 거고, 그 다음 X만 넣으면 거기에 또 이자가 붙을 거고, 그 다음 달 X만 넣으면 이자가 붙을 거야. 지금 가볼게요. 자, 그럼 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에 X 넣었지? 그 다음에 X 넣겠지? X 넣고 땡땡땡 해서 X를 몇 번 넣었어? 6번 넣었지? 그럼 돈 받는 입장에서 이걸 굳이 한 달 기다려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을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 내가 이자를 받을 때는 마지막 것까지 이자를 붙어서 받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얘는 돈을 갚을 때는 그냥 마지막 거 딱 내면 끝인 거잖아. 굳이 여기서 한 달 더 안 기다리잖아. 그럼 초항이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게 아니라 얘가 초항이 된다. 논리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가 구분을 지어놓은 거야. 아까 얘네 초에 넣고 말에 꺼낸다 개념과 초에 넣고 끝이 여기서 끝나는지 이자가 한 번 더 붙는지. 갚을 때는 굳이 이자를 더 한 번 더 붙여서 줄 이유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자 안 붙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원리합계를 써보죠. x만원씩 6개월을 넣는데, 자, 공비는 뭐가 된다? 1.004가 되고요. 마이너스 1분의, 원래는 초항이 이자가 한 번 붙는 게 초항이었는데 얘는 아니라고, 그냥 이자는 x만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1.004를 6번 넣었다. 자, 이게 얘가 6개월 동안 갚은 돈의 값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그 값이 얼마랑 같아지면 된다? 내 갚을 금액인 120만 곱하기 1.004의 6제곱이랑 같아지면 됩니다. 이게 논리 얘기인데? 그 다음은 뭐 계산입니다. 자, 1.004의 6제곱이 마이너스 6제곱이 0.9763이에요.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이 0.9763이에요. 지저분하게. 자, 그럼 계산을 한다면 왜 저렇게 줬는지 소개를 하자면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x는 이것분의 얘를 거꾸로 곱하겠죠? 는 1.004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요거 한 번 더 쓸게요.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여기 0.004가 이 위쪽에 곱해질까요? 0.004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니까 요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지금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모와 분자에다가 째를 곱해줍니다. 분모와 분자에다가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분모는 이렇게 곱해주면은 1-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분자에 곱해주면 그냥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120 곱하기 0.004.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굳이 싶은 짓을 하는 거지. 자, 0.9763을 여기 넣어주니까 1에서 빼주면 0.0257인가? 그래서 0 4개.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40. 257분의 4800. 계산은 체계할 겁니다. 계산하면 20.3 정도 됩니다. 10.3만원 대략. 오케이. 그러니까 다달이 20만원씩만 내면 조금 부족하고 한 3천원씩 더 얹어서 달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옆에 연습 문제 중에 좀 같이 볼만한 것만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199쪽에서는 뭐로 할까? 14-5 한번 볼까요? 14-5. 자, 뭐라고 써있냐면 A랑 B랑 C가 분비를 이룬대. 근데 얘네들의
세 수의 합이 24고요. 곱이 64라고 할 때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고 A, B, C가 64일 때 뭘 구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지. 자, 뭔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 곱셈 공식 느낌이 나죠? 하지만 얘는 곱셈 공식은 아니고 곱셈 공식을 풀려면 부족하지? 전과.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 AR, AR의 제곱. 썼죠? 자, 그대로 이제 옮겨오시면 돼요. 자, 그대로 적용해볼게. 그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14야. 자, 그럼 3개 곱합니다. 이거 3개 곱한 거 어떻게 돼? A 3개, R 3개. AR의 세제곱이 63 거예요. 그래서 AR은 얼마다? 4가 된다. 됐죠? 자, AR이 4야. 그럼 그대로 요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4 더하기 4R이죠? 그럼 4 넘어가니까 10이겠네. 이렇게 두 식을 얻어냈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랑 R이 나옵니다. 연립 어떻게 해? A는 10-4R이죠? 넣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4R 제곱이니까 2R 제곱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0R에다가 플러스 2는 0, 아니 5R에다가 그러면은 2, 1, 2 마이너스 그럼 R이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1이거나 2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 자, R이 2분의 1이면 A가 8이고요. R이 2면 A는 2예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8에서 2분의 1씩 곱하니까 8, 4, 2인 거지? 반대로 A가 2면 R이 2니까 2, 4, 8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세 수는 똑같습니다. 2, 4, 8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 결과는 똑같다.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은 4 더하기 16 더하기 64더라. 답은 84. 괜찮겠습니까? 이런 느낌이고. 또 볼만한 게 있나? 그거 한번 볼까? 14-11 여기까지만 볼게요. 풀이 논리는 똑같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걸로 합시다. 1번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5제곱이 있대. 자, 이거의 약수의 총합 구해요. 공수 1에서 소개를 하긴 하거든? 약수의 총합 나오는 거? 공식 아시나요 혹시? 약수의 총합? 야? 2 플러스 2의 제곱부터 2부터 2의 10제곱까지 더하고 1, 3, 3의 제곱해서 3의 15제곱까지 더한 거를 서로 곱한다. 아십니까? 약수 나오면 두 종류가 있었죠? 일단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죠? 그래서 11 곱하기 16 개수. 근데 합은 어떻게 구한다? 왜 1에서 시작하냐? 이게 2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해서 2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의 10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지. 마찬가지로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 3의 제곱해서 3의 15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얘네를 전개해보면은 2와 3으로 이루어진 모든 수가 다 나옵니다. 그걸 싹 다 더하는데 이렇게 구조화시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공수 원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고. 자, 72의 약수의 총합은요? 근데 이 71을 관찰해보면 2가 3개 들어가고 3이 2개 들어가니까 계산 어떻게 하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한 거 곱해서 계산한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더해서 곱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거는 공수 원에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해. 언제 다 더하고 언제 곱해? 못해. 근데 여기선 할 수가 있다고. 왜? 등비합 공식을 배웠으니까. 등비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볼까요? 자, R-1분의 외워야 돼 이건. 자, 첫 번째 항일이고요. 자, 항일수 몇 개? 11개. 자, 뒤에 것도 똑같이 갑니다. R-1분의 주항일이고요. 항일수 몇 개? 16개. 그럼 답은 어떻게 쓰나요? 이거 쓰고 맙니다. 왜? 이 다음은 뭐 계산 어떻게 해? 3에 16제곱 할 거야? 돼. 이러고 쓰고 끝내야죠. 괜찮나요? 이런 논리입니다. 네, 오늘 그럼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개념 외울 거를